사실은 이제 그전에 항상 이색 부동산으로 어떤 특이한 상품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그것도 좋아하시지만 많은 요청을 받았어요. 아파트.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빼놓고 부동산 시장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뭐 진실이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요청이 와서 그러면 아파트를 보는데 사실은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평균 데이터만 나오거든요. 각자 지역은 다 다르고 지역마다 테마 중심이 다른데 그래서 오늘부터 한동안 쭉 지역별로 제가 뭐 서울이면 서울에서 강동 쪽에 뭐 강서구 쪽, 강북구 쪽 나눠서 각 지역별로 뭐 무조건 강남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지역별로 강한 상품이 있고 지역별로 약한 상품이 있다. 그러면 지역별로 어느 게 좋고 어떤 형식이 주요 매력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이제 우선 타겟은 제일 중요한 게 실수요자분들. 물론 실수요자분들이 많은 시장이 투자에도 안전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타겟은 뭐니 실제로 유연한 부동산 지역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파트 항상 부동산 제가 하는 얘기지만 장기 지역 부동산 시장 어떤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선택하기 사실 특히 아파트를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느 지역 어떤 게 좋아요 물어보세요. 근데 자 어느 지역까지는 좋은데 고르는 게 중요한 건 지금의 시장만 보고 갈 게 아니고 선택하셨을 때 상당수의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어떤 투자자분들이 보통 우리가 몇 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장기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좀 더 좀 알려드리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 모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이제 수업 시작이 됐는데 자 지역 부동산 분석 특히나 아파트 같은 어떤 주거부 시장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 시장에 모든 연결돼 있다. 이걸 좀 항상 이걸 눈여겨 두셔야 돼요. 상가나 다른 상품은 좀 틀린데 그 지역 특성을 확실하게 강하게 갖고 가는데 이 주거 상품은 단순한 주거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연결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물리적, 지역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 어느 반경 테두리에서 내가 어떤 이제 넘버원이다, 아니다,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 뭐가 있다, 아니다. 그다음 이제 심지어 경이 뭐냐면 이 주택 상품 중 아파트는 상당히 뭐죠? 항상 우리가 투기 상품 또는 투상품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 심리 투자는 보통 심리 싸움이 강하잖아요. 또는 경제 요인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주거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제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된 거죠. 문화 어떤 소형 빌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역도 문화가 들어가면 홍대나 이런 것처럼 되게 강하게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아파트가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강한 지역 보면 아파트 말고 어떤 다른 인프라 중에서 뭐 학군 이런 거 있죠. 대단히 강하죠. 그게 없으면 가격 한계선이 또 명확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부동산은 하나의 자산이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수많은 경제 요인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지역가에서 보실 때는 여기 옆에 아파트가 싸네? 내지 여기 옆에 아파트가 약간 비싼데 인프라가 좋네? 새 거네? 이래서 선택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전처럼 단순 정보 비교. 예전에는 사실은 정보라는 자체가 되게 구하기 힘들었지만 요즘엔 다 노출돼 있어요. 손바닥 안에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 비교로 내가 나만의 어떤 특성화를 시켜서 돈을 벌 수 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남도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에 좀 어떨 건 뭐냐면 자 연결되어 있기에 장기 변화되면 외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시장이 뭐냐면 대부분 갔을 때 지역에서 답을 내주셔야 하는데 지역에 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파도도 그렇고 모든 외부 예전에 저희가 IMF를 맞았을 때 아니면 금융위기 2008년 마찬가지로 항상 큰 파도 내지 다른 파도는 외부 요인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 요인이 뭔지 어떻게 연결되는 걸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파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통 파도 타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보통 파도 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퍼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 인생과 뭐 파도 타기는 같다고 얘기할 때 하시는 말이 뭐냐면 공통점이 파도를 우리는 만들 수 없으니까 항상 파도는 타기만 하는 거죠. 자, 부동산 재테크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다른 변화 요인에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요즘처럼 너무나 빠른 변화가 생길 때 우리는 그걸 타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뭐 내 의지대로 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지역 분석은 이 외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래 문구예요. 지역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좀 더 확장,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보셔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전처럼 내 지역,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봐가지고는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기준들을 먼저 제가 잠깐 풀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 시작하기로 한 어느 A 지역부터 하나씩 지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역 풀 건데 오늘은 이제 어디냐면 첫 시작을 위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위례부터 뭐 마곡, 강서구, 아이언뉴타운 이런 식으로 쭉쭉 풀어갈 거고 지방조차도 제가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풀어갈 건데 우선은 이 시장을 푸는 특성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위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위례 이 화면은 제가 그 LH 공사 들어가서 화면 캡처하는 화면입니다. 왜냐면 이제 공개된 거 봤더니 한 4만 세대 이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11년에 입주돼 있고 이제 여러 지역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위례 신도시고 항상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위치는 어떠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LH에 떴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위치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도 포탈에서 제가 캡처해봤는데 안 보이죠. 그냥 위례 신도시만 보입니다. 광함이 안 오죠. 즉 위치가 이렇게 좁게 보면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좁게 보면 안 보여요. 위치가 어딘지 안 보입니다. 아, 나는 위치 위례 어딘지 알아.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시장을 넓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도상에서 우리는 위치만 봐갖고는 위례만 보면 안 보여요. 똑같습니다, 분석은. 그래서 좀 넓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LH 너무 난잡해 여기가 긴데 너무 어려워 보이죠.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우리 포털에서 보는 이제 여러 가지 포털 있죠. 그 지도 보면 익숙해져. 그래서 이쪽이 위례 신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봐야 아, 위치가 어디에 어디구나. 한강변에 어디고 이런 감이 오거든요. 주변에 뭐가 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좀 더 넓게 보면 시장을 이렇게 서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이쪽에 딱 뜹니다. 근데 너무 넓지 않나요? 너무 넓어요. 예, 그러니까 위치 한계를 먼저 보이는데 지역을 분석할 때 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의 한계선이라는 게 좀 좁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 위치들이 나온 것들입니다. 뭐 파주, 고양, 김포, 한강, 부천, 중동, 인천, 감단 쭉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이유는 뭐죠? 여기 고양에 사신 분이 여기 위례 신도시 타겟층이 아닙니다. 타겟층이 다르죠. 여기 안양, 평촌에 있는 분이 고덕, 국제화도 신도 아닙니다. 자, 이 말 왜 하는 거냐면 거리적 한계죠. 즉 물리적 거리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즉 내가 지역 분석을 할 때 제가 아까 파도는 외부에서 외부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한계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또 가격도 틀리고 지역 성향 다 거짓도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을 어느 정도 한정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 지역만 좁게 가져도 안 되지만 넓히도 어느 정도 한계선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려는 거는 이제 우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위례를 분석할 때 가장 알맞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강서구뿐, 마곡구치구, 고절뿐이 이쪽에 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여기 강남 일부 지역, 송파, 강동,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아니면 성남까지 이 정도 지역이면 충분히 이 지역부터 외부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인구 유입에 관한 물리적 거리 한계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구 유입.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거 뭐냐면 인구 유입입니다. 왜냐하면 위례 신도시라는 지역 자체가 아까 말대로 4만 가구가 넘는 엄청난 양의 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일부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분양가 상태니까 사람이 입주하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분양권은 그냥 거래하면 되는 거지만 입주 상태, 아파트가 됐을 때 뭐냐면 누군가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들어올지 한번 분석을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 분석하며 문화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들어오는 인구 유입은 그러니까 중심이 누가 들어올잖아요. 들어오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어떤 집값이 싸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너무 깨끗해서 아니면 교통이 좋아서 아니면 거기에 학교가 너무 좋아서 어떤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중심부에서 이건 이제 시작자 제가 질문 던지는 건데요. 중심부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무조건 모든 인구 유입이 어떤 모든 수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연령대, 계층, 가구 크기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오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강남을 중심으로 보고 서초나 강남, 반포, 한남 뉴타운 쪽이 용산 쪽 가운데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거기서 가까우면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시장 얘기할 때 강남 접근성 몇 분 항상 수도권 분양할 때 이러거든요. 자, 진짜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우면 모든 게 답이 나오고 자, 가까우면 모든 인구가 유입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사실 요즘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왜? 분양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시장성에서 너무 크게 나간다거나 지역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답지 안 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제가 뭐냐면 제가 웃는 얼굴, 아까 웃는 얼굴 아니지 이거 뭐냐면 위례와 경쟁지구를 말합니다. 항상 어떤 택지가 나오면 경쟁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진입 상품이니까.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상품이 뭐가 나오면 긍정적이게 이거는 같이 사람이 분산되거든요. 인구 유입이니까. 보면 이쪽들은 다 택지지구입니다. 여기 뭐 고등동이고 내곡 택지지구고 여기 강남, 여기 세곡동.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일, 강북 뭐 이런 거고요. 이거 이제 조그만 것들은 뭐였냐면 이것들은 이제 제가 뭐냐면 이거 여기는 이제 가락시형. 가락시형도 엄청난 대단지거든요. 가락시형 나오는 물량이 뭐 단지 하나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교 대비하는 둔촌주공 이런 것들이 자체가 다 여기 위례 신도시의 경쟁 상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자, 강남 지역의 이제 다른 요인이죠.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이주나고 나올 수 있는 재건축 지역 강남이거든. 또는 이 지역에서 누군가 여기 올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강남 지역의 대치동에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가야 되는데 그 이중구에 얼마나 수용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상당수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 이쪽에 있는 이유에 대부분의 대치동에 이쪽 거주하는 어떤 서민층 중하층 이후에 거주 이유가 학군입니다. 여기 위례에는 학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학교는 학교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얘들이 말하는 학군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문제는 뭐냐? 자, 잠실종입니다. 잠실에서 위례를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잠실도 마찬가지로 위례에 들어갈 이유는 왜 위례가 잠실보다 어떤 위치나 모둠에서 좋아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왜? 그 정도로 완전히 인프라 좋습니다. 또 중간에 이 아까 가락시형이나 문정지구 같은 어떤 중간에 또 완충 지역이 또 있습니다. 물량이.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동인데요. 강동 지역에서 위례 오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군이나 모든 다른 면에서 분명히 그 수요가 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가 강동 지역 자체가 뭐 엄청난 건 아니고 고덕 일부는 이제 일부 학군이 있지만 당연히지만 그 가격면에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일부는 여기 가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성남입니다. 성남 보면 성남에서 유래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남이 임대가 세긴 셉니다. 사실 성남의 임대가는 집이 너무 없고 너무나 재개발, 재건축이 못 가던 나머지 신축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위례 신도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유입되는 양이 물음표가 딱 나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근데 그렇지만은 않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분명히 여기는 메리트 있는 지역이 대단한 인프라고 대단지고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 수도권 내에서 어떤 택지 사업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데 초기에 만약에 이제 여기 평형대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만약 들어간다면 아까 잠실이나 강남이나 이쪽 주에서 비교해 봤을 때 가격으로 승부가 좀 나야 되거든요. 아니면 평형대. 그래서 실수요 위주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게 너무 가격이 높다거나 잃어버리면 이 가격이 상한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례를 지금 투자로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요즘 피는 어느 정도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입주대 되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산 물건이 너무 크거나 실수요형에 여기 유입하는 유입세가 이런 식으로 분석했을 때 좀 매치가 안 된다, 좀 대형이다, 좀 크다, 가격이 좀 세다, 피 붙였을 때 이러면 지금의 매도를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분명히 안 좋아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도시가 안 좋아되려면 단순히 집만 지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문화적 요인, 또 세력이 입주해서 또 거기서 또 안정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최소한 5년 이상 필요합니다.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건데요. 좀 더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리의 한계를 좀 더 확대하는 시장. 무슨 말이냐면 위례가 있는데 위례를 좀 더 좋게 좀 더 들어갈 이유가 있는 그런 근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들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도 못 막는 양국가 고령화 과거 수분화, 인구 감소 이런 걸 대비해서 국가에서 만드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가장 1차적인 게 이겁니다. 장기 주택 종합 계획. 이게 사실은 먼저 나왔으면서 이게 2013년 12월 30일 날 개정된 건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공급은 도심 위주로 공급하고 신규 공급 택지 개발은 최소화한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작년에 최 부총리께서 발표를 할 때 계획 규제 계획을 할 때 앞으로 미분양이 많으니까 택시를 안 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얘기 나와 있었습니다. 계획 자체 잡혀 있는 게 더 이상 저희는 인구 감소나 모든 걸 대비하면서 외곽에 택시사업을 많이 안 씁니다. 즉 위례나 마구냐 이런 우량 지역인 가까이 근접해 있는 어떤 택지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제 말은 걸리고 그게 한계선이 이 땅을 말하는 거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 서울시에 아까 말 저희가 강동구니 강남, 송파 영향을 미칠 지역의 어떤 정비 사업을 왜냐하면 거기서도 나와서 가야 할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송파구 같은 가까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 저희 그 도심 그 서울시 포털이라는 데가 있는데 도시계획 포털이 있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각 구의 정비 사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송파구인데 두 개 나옵니다. 가락시장하고 거의 사구역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 자료 경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여 쪽 보면 두세 개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어쨌든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가락시장은 이주를 했고.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건 강남입니다. 강동구네요. 강동구. 강동구에는 고덕구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강동구에 또 천호지구 대단히 많은데 강동에 11개 구역이 있는데 모든 게 이 구역이 지정된 사업을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택지지구들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택지가 좋고 아파트 시장이 좋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확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자, 분양권 시장의 시간은 분명히 말씀드린 3년 이내입니다. 어떤 식으로 3년밖에 안 갑니다. 나중에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니까. 그 시장이 약간만 주춤하거나 이러면 자, 재개발과 재건축은 10년 걸리는 사업이 중간에 씁니다. 즉, 이 모든 구역이 사업이 원만히 간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랬을 때 원만히 못 가면 신규 택지지구에 아파트 입주하면 거기가 차원에 좀 이렇더라도 점점 안정화 될 수밖에 왜? 새 아파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뭐냐면 장기적 목적 아니면 치고 빠지게 할 건가. 왜냐하면 어떤 분이 좀 힘들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 요인들 때문에 샀다 팔았다. 물론 돈이 안 될 것 같지만 돈 됩니다.
물론 이제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되게 자주 현장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강남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경보가 하나 나오는데 개포주가 좀 빠져 있죠. 개포주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포주의 세입자들은 사실 외 주고 갈 능력이 안 됩니다. 왜? 세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는 분리된 시장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장기 종합 주택 계획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택지들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들 보면 진입 장벽이 뭐냐면 택지세 더 이상 안 하니까 내가 택지상에 택지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택지 위례남하고 이런 데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인구 유입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신규였던. 그다음에 도심에 많은 아파트 공급 이루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장기 보면 아파트 공급 앞으로 도심 위주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그것들이 다 도심 재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 문제 5대 5입니다. 어떤 거는 도심에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그 시점 뭐냐면 진짜 사업도 잘 가면 위례는 외곽이거든요. 그때는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이주민들이 내한테 위례에 들어올 수요가 된다면 이건 참 좋은 얘기 되겠죠. 그래서 5대 5의 어떤 확률이고 그다음에 공급 가격, 공급 위치 이런 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도심 안에 나와버리면 분명히 위례는 외곽이라는 건 사실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면 이 장기 계획 이런 게 바뀔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우리가 대비해서 장기 계획이거든요. 이거는 뭐 장수 계획하고 정책하고 다릅니다. 정책은 금융 변동이나 어떤 세의 변동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 변표해서 대응하는 거고요. 계획은 정말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되게 미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 감소하는 이상은 더 이상 외곽제 택지가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례나 이런 택지 장점은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분석할 때 특히 택지지구 오늘은 중심인데요. 분석할 때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을 확대하랍니다. 절대로 장기 비전에 대한 어떤 웨이브 파도는 내 지역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웨이브에서 옵니다. 그다음에 시간 흐름을 장기적 쭉 늘려야 됩니다. 타임테이블을 늘린다는 거죠. 절대로 내 투자 자체 장기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일 바로 앞에 이 순간 피가 얼마야? 이 순간 얼마야? 아, 이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도할 시점, 여러분이 살 시점, 몇 년 뒤가 어떠냐를 예측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격 크기 물리적 사이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 내 택지 들어올 수 있는 가구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지역 가는 게 다 30평 아파트다. 다 중고생이 자녀를 둘 것 같다. 그러면 학군 문제가 답이 안 나오면 절대로 그 지역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의 한계선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강남역 같은 데 봤을 때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 중에 위쪽으로 한남 위쪽에 아파트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격 예상보다 안 셉니다. 안 센 이유가 뭐냐?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거주할 층 가구의 학생 나이가 초년생이 아닙니다. 자, 학군이 답이 안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지면 자, 이 눈, 제가 이걸 왜 눈 무섭죠? 예. 시각을 입니다. 시각 뭐냐면 어느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심하게 문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점처럼 보이네요. 자, 이렇습니다. 숲에 대해 알고자 하면서 겨우 보는 건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나무 한 그루도 보지 않은 게 나무까지 하나 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걸어볼 우리를 범하지 마시고 항상 넓게, 길게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돌아가면서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